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남이 패망한 후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곳을 탈출해서 조그만 그 조각배에 목숨을 걸고 푸른 파도를 헤치면서 구조를 요청하면서 다니는 선상난민의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상난민들을 보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기 때문에 본체만체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동남아 지역을 항해하면서 큰 배를 몰고 다니면서 4번에 걸쳐서 123명의 선상난민을 구해내신 고종룡 선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오늘 저 고종룡 선장을 뵙게 된다 그래서 참 인간애가 가득한 분을 만나 뵙게 되겠구나 해서 기대가 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미국 시랜드 컨테너 서비스 잉크라고 커다란 컨테너를 싣고 다니는 선박의 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외국배 미국 배가 되겠습니다. 미국 선적에 몇 톤급지는? 만 톤급. 지금 몇 년째 바다에서 이렇게 선원 생활, 선장 생활을 계속하셨습니까? 횟수로 19년째를 맞이했고 75년부터 선장을 시작했으니까 12년째 선장 생활을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4번씩이나 그것도 일부러 그걸 구조하러 다니신 분도 물론 아니시고 한데 다니시는 길에 그렇게 4번씩이나 구조를 하게 되셨을까 하는 게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항해하고 있는 항해 구역의 특수성이 제게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우연한 기회를 주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월남이라고 그러면 제가 항해하는 홍콩과 방콕을 가는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며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외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 난민 하면 불쌍하죠. 구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선장들 마음에 살아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만 구조를 하고 난 후에 처리 과정 또 구조를 했을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 모든 그가 스무스하게 풀려진다면은 누구도 행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용기와 어떤 그 행할 수 있는 그 행동력 이런 거가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귀찮지만 괜히 긁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불쌍하지만 지나가자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거가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겠고 더 나가서 이분들을 자기가 구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구조는 했는데 제3국에서 안 받아주었을 때 생기는 문제 이거는 더욱 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상난민을 그런 경우 때문에 참 안 됐지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고 선장께서는 그런 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조를 4번씩이나 이렇게 하신 것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마음속에 어떤 남다른 데가 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평범한 선장이고 한 선원입니다. 뭐 남달리 내세울 만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5년 전에 미국의 선박에 근무할 때 노폭에서 8m 높이에서 떨어져서 지금 현재도 엉덩이에서 이 무릎까지 전부 쇠가 들어있고 그러십니까? 이게 아주 제가 겉에서 그냥 뵙기는 성한 다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병원에 누워서 그 봤던 그 심적인 갈등 나름대로는 제가 남을 위해서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척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불구의 위치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처음 다쳤을 때 생각해. 네. 이런 그 심적인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혼자 번민하고 그러다 보니 성격까지도 거칠어져 갖고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거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더라. 그 나 자신은 모르고 있었는데 집에서 간호하던 그 집사람이 그 애타하는 마음 이런 과정에 한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그때 와서 야 고 선장 참 고단하지 괴롭지 물론이죠. 그러나 네 받는 고통은 너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다치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억울할는지 모르지만 또 회복이 돼서 뼈야 요즘같이 어술이 발달됐는데 시간만 흐르면 다시 회복돼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이다. 참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고 갔습니다. 그 후에 참 어느 날 새벽 4시에 그 병원 창가에 목발을 짚고 나가서 이 도로가를 이렇게 내다볼 때 그 가장 새벽 일찍이 나가서 움직이는 분들이 청소부들이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볼 때는 저 청소부에게는 어떤 인생이 있고 뭐를 하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날 그 새벽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도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청소부원을 보면서 거기서 제가 얻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저런 거다. 자기 맡은 바일을 열심히 하되 무언가 내가 나가서 나 가정을 지키고 또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결과적으로 제가 뱃사람으로서 바다를 왕래하다 보면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 난민이 바다에서 호적거려 하사식전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뭔가 하느님이 나에게 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런 거가 제가 구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즉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의 새로운 삶을 느끼게 되는 제2의 인생이 바로 몸을 다침으로 해서 어느 고통을 지남으로 해서 제가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행동에는 불편이 없으시고 괜찮으십니까? 뭐 무리하지 않는다면 저 근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쳤을 때 그 친구의 그 말씀이 참 귀한 그 친구에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 저를 아껴주던 친구고 평상시에도 너는 돈이 많은 이 어떤 기업가 이름이 있는 정치가보다도 네가 원했던 거는 콜럼버스 바다를 개척하는 이런 참 격려의 이야기도 들려줬던 평상시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첫 난민선을 발견했을 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985년 5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수역이? 월남 남단을 막 돌아서 타일랜드만으로 변침을 해야 되는 월남 남단 남서쪽으로 표현을 하면 맞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몇 사람이 탄 배였습니까? 2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가는 길에 마주친 거죠? 그날 아침 이제 저는 이 평상시에 아침 8시에 조타실에 올라가서 저 근무가 시작이 되는 7시에 1등 항해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저렇게 저 항해 중에 저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바로 저거는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배를 돌릴 때 선원이 잡은 스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를 받고 브릿지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까 이 작은 배가 본순잎을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섯을 벗어서 흔들고 대나무 장에 이렇게 그 흰 길을 달아가지고 막 필사적이죠. 그렇겠죠. 그거 딱 봤을 때 어떠시던가요 기분이? 글쎄 저는 저 월남 난민을 말로만 들어왔지 실제 제가 본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월남 난민이다 하는 이미지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어떤 조난에 처해 있는가 확실한 거는 제가 몰랐지만 이거는 구해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배에서 선장이 이제 물론 제일 우두머리 으뜸이시지만은
선원들의 그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장이 구하자고 했을 때 선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일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쭉 해오던 습관적인 일들에는 네. 다들 익숙해 있어서 선장의 지시가 내려가면은 네. 정확하게 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런 특수한 일에 임했을 때 다소 어떤 거부감, 우리 의무 외에 또 뭔가 하는 이런 거부감도 다소는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근데 구조 지금 저 바다에서 막 끌어올리는 저럴 때인데 저 사람들은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저게 몇 차 때입니까 지금? 저기 1차 때에 예. 저 난민들을 구해서 일단 1차의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을 찍었던 아, 선원들과 함께. 예. 선원은 모두 몇 분입니까? 예, 선원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민 20명, 선상 난민 20명, 선원 20명 이제 1차 때 만났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구조가 돼가고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봤습니다만, 근데 구조 당시에 그 구조된 선상 난민들의 상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 날 바다에서 다녔을 텐데. 예, 그분들이 바다에 나와 있던 시기는 실제적으로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구조가 됐군요. 예. 네. 근데 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 이 탈출을 나오는 마지막 배를 숨겨놓은 자리까지 옮겨오는 과정,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 이 여행증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여행증이 없이 그 몇백 킬로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보름, 어떤 분은 10일씩 그 먹도 못하고 어떤 숲속에 숨어서 벌써 바다에 나오지 이미 기아 상태까지 가 있었던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이게 잡히면 죽으니까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서 뭐 굶으면서 그 가진 어려운 그 고비를 다 넘기면서 이렇게 바다에 나왔는데 바다에 나와갖고는 그래도 빨리 발견이 된 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들이 심지어는 2개월, 3개월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행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조 이후에는 이제 관계기관에 넘길 때까지는 또 항해를 같이 하면서 보살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안에서는 어떻게 보살폈습니까? 예, 제가 첫 번째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구조를 했죠. 네. 첫째 그 구조를 해서 올릴 때 저 선장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또 선장으로서의 그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많았죠. 불쌍한 그 이렇게 구해주고 싶으면서 구해 올렸다. 네. 만약에 그네들이 흉기나 무기나 그렇죠.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렇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이 위협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좋은 일에도 항상 뭔가 그 이 순서를 밟아서 그렇죠. 지켜야 될 자기의 의무 이런 것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린이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부녀자를 올리고 예. 그다음에 남자들을 올리면서 몸수색을 하고 마지막에 그네들이 네. 갖고 있는 그 보따리 이걸 들어 올렸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참 우리 같으면 근래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언어까지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구했다는 데 흥분된 상태지만은 주도 면밀하게 이것이 혹시 배 올려놓자마자 권총을 대고 어디로 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면 해적도 요즘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하시는데 정말 불쌍한 순수한 난민들이었군요. 얼마 동안이나 같이 배 안에서 생활을 합니까? 부안 지점에서 그 목적항이 방콕항이었는데 가는 간이 2일간 거기서 이분들을 유엔 고등 판무관에 넘기기 위해서 우리 본사나 또 유엔 고등 판무관과 연관된 다른데 그리고 또 제3국에서 이번에 몇 명이니까 우리 서독에서 몇 명을 받겠다. 뭐 스웨덴에서 몇 명을 받는데 이런 보정을 해주어야만이 태국 정부에서 임시 난민 수용소에 갈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간까지 합쳐서 약 일주일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배 안에서의 생활은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들 한 20명 큰 식구가 들이닥쳤는데. 예, 첫째 그 어린 애기들이 있어서 이 선내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위치에 가가지고 이 배는 항해 중에 있는데 누가 잠시 이
감시가 소홀한다면 네. 어린애들이 현책에 나갔다 물에 빠진다든가 네. 이런 그 돌봐야 됨. 또 난민을 구하기로 예상을 해서 이거 뭐라고 그럴까 부식이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우리 먹으려고 가지도 않는 것밖에 없었죠.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하나였죠. 네. 근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첫 번째 그 선상난민을 구해 놓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구해 놓으시고 인도적인 면에서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우선 그 어린 아기들에게 그 관심이 가집니다. 네. 이 만약에 구조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었다고 가상을 할 때 또 그 이 아기들이 자라서 무언가 이 사회에 무언가 자기의 맡은 바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그 어떤 희망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구해준 난민들은 자 이제 구해지기는 했는데 앞으로 제3국 미지의 세계에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상념을 가지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어떤 분은 좀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서 아주 그 밝은 표정도 있었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나 어디를 가나 아기들의 천진함 속에서 그 천진한 웃음 속에서 많은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 타서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서 살던 어려운 얘기 그런 거 어떻게 뭐 언어 소통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비교적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이 뭐 한 그룹부가 나오자고 하면은 거기를 지휘하는 그 어떤 지휘자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리더들이 그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리더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항해를 끝마치고 이제 우선 도착할 때가 방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무사히 잘 넘겨주셨습니까? 현재? 예, 제가 그 처음 구조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걱정감 또 저도 한 단위의 책임자로서 이거를 잘못 내가 처리를 했을 때 혹 회사 측에 누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그 관계 기관에 어떤 제가 해야 될 서류의 미비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배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해서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참 그 각 연관된 기관에서 잘 협조가 되어서 넘겨주는 과정 그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그 후에 2차 구조, 3차 구조는 언제 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1차 구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2차는 85년 7월 9일. 이때는 이제 방콕에서 홍콩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막 사이공 남단을 지나서 이 홍콩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위치였는데 이번엔 더 많았나 보죠? 2차 구조에 25명? 예, 이번에는 25명이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날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직 그 여파가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게 10,000톤짜리인데 이 배도 이렇게 로링을 해서 멀미가 날 정도였는데 저런 조그마한 배로 그야말로 저렇게 편주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저기 만나게 되었죠. 저 배는 엔진도 고장이 나 있었고 저기 자기네들이 자의로 이 조그마한 돛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래서 정치 없이 표류를 했는데 나와서 월남 그 연안을 떠나서 12일 만에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3차는 언제였습니까? 3차는 작년 9월 1일이었습니다. 9월 1일. 3차 때는 인원이 적었는가 보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10대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럽니까? 19살 먹은 한 그 처녀가 있었고 저 접근할 때 찍은 사진 모양이죠? 본선으로 접근하는 거를 잡았던 겁니다. 큰 깃발을 달고 구해달라는 저런 애절한 그런 호소겠죠, 깃발로. 4차 때는 어땠습니까? 4차 때는 홍콩에서 방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랑을 지나서 이제 그
사이공 쪽으로 막 돌아서는 그런 위치였는데 거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이 배입니까? 예, 바로 이 배입니다. SOS를 달고. SOS를 달고 있죠. 여기는 인원이 제일 많았군요. 63명 한 배 가득입니다. 예, 규모가 컸습니다. 예, 이 배가 바로 이러한 나침반들을 없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원은 제일 저렇게 많은데 이런 나침반도 없이 없어요? 이제 저쪽에서 이 어떤 정보가 새가지고 붙잡으러 오니까 그냥 구하지 못하고 그냥 출발을 했던 거죠. 이게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하나씩 갖고 와야지 그 바다에서 다닐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에다가 63명이니 20몇 명이니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와서 바로 이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그들이 쓰던 자료입니까?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도를 갖고 나오면서 여기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420인데 420에서 나와서 이런 나침반에 몇 도로 몇 시간쯤 가면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상선들이 다니는 항로니까 며칠간 가면은 이 근방에 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경우 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를 이런 자 같은 걸로 재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도도 그분들이 갖고 나왔던 건데. 그런데 물론 살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탈출을 한다고 하던가요? 예, 제가 난민을 구하고 그네들의 월남이 즉화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상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이 폐망 전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학생을 전부 다 수용소에다 끌어다가 아침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소금국하고 밥만 주고 심지어는 땅을 가로 5m, 세로 4m씩 1m 깊이로 여학생 남학생 구별 없이 그냥 파고 거기 끝나고 나면은 또 이 레닌이니 이런 공산주의 이론을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은 공산주의 노래를 같이 해야 되고 자기 전에는 또 이런 서로 비평을 하고 이런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요거가 재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이라고 배치받아 간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 적화 이전에 이 집안의 블랙리스트에 예를 들면은 부유했다든가 위험인물 이렇게 되면은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말이죠. 이런 직장이 안 구해주니까 벌써 이 식생활이 곤란하죠. 제가 접한 바에 의하면은 고기를 이렇게 배에서 주었더니 10년 만에 처음 고기를 먹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적화 후 처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75년인가? 그렇죠. 제가 85년에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만에. 만 10년 만에. 적화 후에는 이런 비프스테이크라는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지간하니까 거길 나왔겠지. 그걸 생명을 걸고 그걸 나올 때는 참 설명을 안 해도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 정도인 줄은 대개는 듣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탈출해서 이제 자유세계로 넘어왔단 말씀입니다.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제가 한 대학 교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 두 번째 구조했을 난민 중에 교수가 있습니까? 교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폐망이 되면서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무려 11번에 거쳐서 탈출을 시도했던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도 잊어버리고 부부가 단둘이 나왔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누렸던 자유,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이거를 잃고는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성공을 하든 아니면 바다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월남 여기는 살 수가 없다. 이래서 무려 11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서 11번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구조가 된 사람은 정말 천운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발견도 안 되고 발견됐다 하지만은 그저 외면해서 바다에서 그냥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11번씩 탈출을 시도했던 그분은 정말 끈질긴 탈출 끝에 성공을 그래 했는데 그러나 막상
조국을 두고 떠난다는 건 이게 보통 비장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고 온 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들을 합니까? 비록 자기네들은 몸은 지금 조국을 떠나고 떠나가지만 내가 이 자유진영에 가서 안착이 되었을 때는 잃어버린 조국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거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네. 그 난민들과 함께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자유진영에서 이렇게 만끽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자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열심히 일하면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중요성을 몰랐죠. 난민을 구하고 나서 느낌이 배고픔이나 어떤 것보다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이거의 중요성 이거가 바로 보정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 선장께서는 국내보다 물론 동료라든지 회사에서는 벌써 이미 다 그런 소식 잘 알고 유명해지셨겠지만은 국내보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뭐 기자들도 만나보고 방송에도 나가고 아마 그런 모양이죠. 어떻게 그런 기회가 닿게 됐습니까? 예, 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짧은 기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가 된다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습범이지 않겠는가. 상습범이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대가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은 그 방콕이라는 데 그 갱저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니까 이걸 피할 수 없어서 자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그 의심을 많이 받게 되죠. 배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샌디스 베이. 샌디스 베이. 그러니까 샌디스 베이호의 고 선장은 수상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난민을 만난다고 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구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한 1년여 동안에 그럼 4번이 있었나요? 그렇죠. 한 1년 한 3, 4개월. 그 사이에 123명 연속으로. 지금 뭐 저 인터뷰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 어느? 미국의 CBS TV입니다. 저기서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미스터 프리딕션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저분이 묻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그렇게 4번씩이나 구하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의심스럽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요것은? 요거는 저 방콕의 TV 채널 9번입니다. 태국 방송에도 인터뷰를 하시고 채널 9.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그 의심나는 것, 참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뭘 그렇게 의심스럽게 물어보던가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만났느냐, 뭐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왜 구하느냐? 죽어가니까 구해야지. 혹시 대가인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선장은 안 구하는데 당신만 구한다는 거는 다른 선장은 휴머니즘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 예를 들면은 혹시 유엔 고등판무관에서 특별히 뭐 접대를 받지 않느냐, 아니면은 뭐 난민을 구했을 때 그들이 갖고 온 고가품을 받고 슬쩍 이렇게 올려주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서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안에 난민들하고 주고받았던 사진 또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랬더니 이것이 조사의 초점이 그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쩌면 한이 선장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이어가는가 이런 거로 생각을 할 때 참 순수한 그 인간의 이런 거가 자기네들에게 돋보여서 나중에는 CBS TV에 특집 방송이 나갔는가 하면은 AP통신에서 저의 그 개적인 기사를 포함해서 한 신문의 반페이지를 한 기사를 나중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 선장님으로서는 그런 오해 안 받은 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시죠? 뭘 그 이름 내려고 하신 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하면요,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일일이 설명하기도 참 나는 순수한 입장에서 했지만은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물어본다는 말씀에 얼마나 정말 인도적인 순수한 인도적인 입장에서 구조해 주었는데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참 인도주의인 입장에서 구조를 해 줬는데 떠나간 이후에 그들과 무슨 연락이라도 좀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한 10여 개국에서 예. 한 40여 명으로부터 예. 이 정기적으로 또 어떤 것은 부정기적으로 예. 이 편지를 주고받고 받을 때마다 꼭 해답을 하고 그 있습니다. 몇 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경우인지. 예, 제가 그 이 2차에 걸쳐서 난민을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 있는 가족입니까? 여기 지금 이쪽에 보이는 빨간 사슬을 읽고 있는 아가씨가 지금은 프랑스에서 예. 이 식생물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오고 또 저쪽에 제가 구해줬던 한 부인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자기 동생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요 아기하는 오른쪽. 예, 예. 바로 저 아기가 제가 구해줄 당시에 임신 4개월이었어요. 뱃속에 있던 아이들. 가서 이제 아기를 놓아서 내가 이렇게 아기를 놓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뭐고 우리들을 위해서 웃는 것 같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래 편지가 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저 애가 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됐는가? 혹시 국적은 월남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처음 발견 시부터 이제 떠나가는 과정까지를 쭉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편지와 함께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 앨범값 하라고 미불로 30불을 보내와서 제가 기념으로 아직도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 생활 이렇게 또 앨범에서 보내주시고요. 예. 아이고, 그럼 이거 여러 부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전 세계 여기저기 막 제가 사시는데. 총 뽑은 게 필름 한 10,000여 장 사진을 뽑아서 아직도 3,000여 장은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만 보내주시고. 참. 그리고 부정기적으로는 뭐 여기저기서 가끔 많이 오고 있어요. 어디 집으로 연락이 지금 집으로도 오고 회사로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은 회사로 오면 회사에서 다시 집으로 보내주고 제가 배에 있을 때는 배에서 받고 휴가 중에는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네. 그러면은 항해 한 번 나가면 얼마 만에 돌아오시죠? 1년 예약을 하고. 그럼 편지 온다면 오랜만에 편지 보시고 그러시겠네. 그거 보는 재미도 좀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제 상국에서 자유스럽게 자기네들 생활의 영역을 굳혀가는 거. 그 편지가 올 때마다 한 몇 개월 후에 오면은 더 변해 있고 이런 거가 큰 기쁨이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첫 번째 좀 어려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뭐 좀 어려움이 덜 하셨겠지만 선원들과 함께 마음이 잘 맞고 합심이 잘 돼서 척척 잘 됐습니까? 예, 뭐 처음에 조금 불편을 느끼던 선원들에게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감수하고 도와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세계 수십 개국에 퍼져서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질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 인간의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2차, 3차, 4차 이 선원들이 참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 선원들도 고 선장님 성격 많이 닮겠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은. 제가 보기보다는 원래 상당히 강인합니다. 평상시에는 온화한 점도 있지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 한 발도 양보가 없어요. 그럼 그런 고 선장님의 지휘를 받으면서 함께 고난을 같이 하시는 선원 중에서 2등 항해사로 함께 오랫동안 배를 타신 김규훈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서 일부러 이렇게 오늘 올라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제 저녁에 그러세요. 근데 고 선장님과 함께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네, 작년 그러니까 8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이 근무하시면서 그럼 난민 구조할 때 몇 번 같이 하신 겁니까? 선상 난민. 그러니까 선장님 경우에 있어서 세 번째, 네 번째죠.
예?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구조하신 얘기는 혹시 미리 알고 가셨었습니까? 예, 선장님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했었으니까요. 네. 저기 뭐 같이 승선을 안 했어도 네. 회사로부터 그리고 선장님하고 같이 탔던 선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같이 항해를 하시면서 그 난민들을 구하실 때 선장의 명령으로 물론 하는 일이지만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들을 바다에서 구하면서. 지금 이제 87년이니까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또 탈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라는 게 뭔가 한 번쯤 진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항시 자유를 맡기면서 살아가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공산화를 하나 체제를 바뀌다 보니까 네. 자유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네. 어떤 선원 같은 경우는 저기 어떤 저기 난민 같은 경우는 11번째까지 뭐 그렇게 탈출을 기도해가지고 네. 시도해가지고 결국 성공하고 그러죠. 네. 그걸 봤을 때는 자유라는 게 진짜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배울 때 그 선배가 하는 일 또 선배의 인품, 지도력 그런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보신 고 선장의 지도력이라는 인간의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배 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네. 3년 됐는데요. 이게 뭐 학교에서 교육만 받다가 네. 실제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저기 이론과는 상당히 다르대요. 이게 저기 뭐 저희 선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상당히 좀 완곡하십니다. 네. 그게 배라는 게 하나의 특수 사회니까 네. 그게 캡틴의 판단에 따라서 네. 20명이라는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수십억이라는 재산이 그렇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캡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와가지고 선장님 방향대로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곡하시죠. 네. 제 입장에서는 좀 처음부터 그럴 게 아니라 한 몇 개월 지나면 상당히 저기 원화하시고 이제 하시다고요.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참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처음에 부드럽게 해주다 나중에 기강이 안 잡혀서 강하게 하면은 사나워졌다고 그러고요. 처음에 네, 그렇죠. 사납다가 나중에 부드러워지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원래 평판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이군요. 그 난민 구조도 함께 한 2번씩 해보시고 하니까 아 인간이라는 게 뭐다, 생명의 존귀함이 뭐다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느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기 생명이라는 게 지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한 번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한 7년이나 있으면 캡틴이 되는데요. 그때의 경우에 있어서 캡틴처럼 제가 난민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생명이라는 거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은 쉽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옆에 회사의 알력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진짜 뱃사람의 순수한 그 사나이 같은 뭐 용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도 7년 후면 선장님처럼 그때는 진짜 남미를 구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데 나가서 또 진짜 배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더 좋은 선장이 되시거나 아니면 그때쯤엔 난민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선장이 7년 후에 되시면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고 선장님은 그러면 저 배를 모두 10몇 년 타셨다 그러죠? 19년. 19년. 원래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 예, 목포 해양 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선장은 몇 년 만에 되셨습니까? 제가 한 7년 만에. 7년 만에. 이게 남을 구조를 하셨는데 혹시 구조를 당해보신 일도 있으십니까? 이번에 다친 그 계기 말고. 구조를 제가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제가 바로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 때 그랬습니까? 이 방콕에서 당미를 싣고 마산으로 오던 78년도 일이 되겠어요. 대만 북단과 제주도 남단 그 중간 지점에서 밤에 배 그 옆쪽에 6m씩 두 군데가 째졌어요. 그래서 이 실었던 당밀은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이럴 때 아사 직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큰 배가 파도에 째지는데 조그마한 배를 타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세상이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생각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그러한 상황에서 선장이 참 외롭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네. 적은 일이 있을 때는 주위의 사관들에게나 상의를 하면 좋은 충고도 해주던데 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 할 거냐. 누구도 어떤 충고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이럴 때 나의 판단으로 내가 최고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거가 있었고 그때에 만약에 내 곁에 어떤 지푸라기 하나만 있으면 이놈이라도 잡고 사정해보고 싶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난민을 구하게 되는 동기도 그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 하는 도움,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입장을 바꿔놓고 이런 거가 많이 작용을 했던 거죠. 네. 자, 잠시만 앉아서 쉬십시오. 오늘 젊은이들이 함께 고 선장님의 얘기를 마치 무용담을 듣듯 지금 듣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 선장께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탈출에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탈출에 성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탈출의 성공 참 좋은 말씀이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조정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탈출의 성공은 그저 누워서 가져온 거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의 도박의 성공이었다고 봐야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의 도박. 예. 딴 설명은 그 이상의 설명은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하십시오.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 그것이 탈출의 성공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추상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많은 선상 난민들을 구하시고 주위에 또 반대나 여러 가지 하다못해 의심까지 받아가시면서 그런 난민들을 구하셨을 때는 고 선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확신 같은 게 서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고 선장님이 갖고 계시는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인도주의라는 그 커다란 의미의 뜻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거를 병원을 퇴원하고 나오면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난민을 구했다, 목숨을 구했다, 이 큰 건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그냥 했다는 그러한 가치가 부여되겠습니다. 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 인도주의라는 커다란 이름으로 뭘 일을 한 그런 기분은 아니신가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정말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예, 그때 여학생이요. 선상 난민을 구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난민을 구하고 보니까 4차 같은 경우에 63명이라는 예상 밖의 식구가 불어났어요. 네. 그 속에는 8개월짜리 아기도 있고, 뭐 2살, 3살짜리 이런 그 안정 관계를 취해줘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식사 관계를 이렇게 배식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원체 굶주리다 보니까 뭐 힘있고 빠른 사람이 와서 2, 3인분을 한 목에 먹어서 어쩌게 나머지 늦게 온 사람은 식사를 제공 못하고 이러한 거가 좀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이후에 다시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선상 난민들을 만난다. 물론 구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네. 필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거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위가 높든 직위가 낮든 가난한 사람이나 이 부자나 누구에게도 생명은 똑같은 가치의 귀중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느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종교는 제가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그래 구하셨습니다. 사실 바다에서 그 난민들을 보았을 때 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있지만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마음이 좋은 분들이지만은 그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결단을 내서 123명의 귀한 목숨을 구해 주신 고 선장께서는 정말 인간에 넘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복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오늘 11시에 만납시다 시간에는 123명의 선상 난민을 물론 4번에 걸쳐서 구조하신 고종령 선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일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